지난 시간에 우리가 modified Bessel 펑션이 이와 같이 실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원조 베셀 펑션 JPX 이거에서 이제 x 대신에 IX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하면은 요 자체가 뭐 이게 실수이기도 하고 허수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곱해짐으로써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가 때에 따라서 컴플렉스 함수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라면은 그 함수가 이제 실수 함수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수화 시켜서 이제 쓰는 이제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modified Bessel 펑션도 원조 베셀 펑션과 마찬가지로 제1, 제2, first kind, second kind 그런 함수가 있어서 이제 원조의 제1이 JP라면은 이 modified Bessel 펑션의 제1 함수가 이제 i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원조 베셀 펑션의 제2가 정수일 경우에 이제 노이만 펑션이 있었죠. 어,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이 modified 베셀 펑션의 이제 p가 정수일 때, 그때 함수는 보통 이렇게 k로 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이 실수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수가 돼요. 이것도 이제 연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이퍼볼릭이란 거의 의미는 이런 하이퍼볼릭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실수와 허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익스포넨셜 IX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에서 이걸 빼줘요. A에서 B를 빼주면은 이제 2I의 sin X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겠죠. 빼준 건데 이제 2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제 해준다 이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X 대신에 이제 IX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던 대로 도대체 이 함수가 이제 어떤 그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그래서 i sin ix 이렇게 되고, x 대신에 ix를 집어넣으면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x 대신에 마찬가지로 ix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sin 하이퍼볼릭 x에다가 요게 익스포넨셜 x가 플러스 일 때가 sin 하이퍼볼릭 x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블릭 x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i 사인 ix 했더니 이게 이제 실수죠. 사인 하이퍼블릭 x라고 하는 값은 실수인데, 이 사인 ix에다가 i를 곱해줬더니 이제 그게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in ix는 허수란 얘기죠. 그래서 뭐 이 관계를 sin ix는 i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그리고 이제 분모 분자에 i를 곱하면은 이제 sin ix가 i sin 하이퍼블릭 x 이렇게 돼서 이제 x 대신에 ix로 이렇게 치환해줬더니 이렇게 완전히 순수한 허수가 되죠. 요거는 이제 실수니까, 요거는 실수니까는 IS니까 이제 허수가 되죠. 그죠? sin IX는 이게 이제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
그 이쪽은 실수 곱하기 허수해서 이제 허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a 플러스 b 이 두를 더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코사인 x가 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 대신에 ix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i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더하기 익스포넨셜 x 나누기 2 해서 이것이 바로 코사인 하이퍼볼릭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x에다가 이제 i를 이제 곱해져서 코사인 ix 하면은 도대체 이거의 정체가 뭐냐? i를 곱했으니까 이게 뭐 컴플렉스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실수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성질이 이제 결국 이게 이 i를 갖다가 곱해줘서 치환함으로써 이와 같은 하이퍼볼릭 형태의 그 함수가 보이는 이게 저기 이와 같이 허수 변수인데 그것이 그 값이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는 뭐 이런 성질을 보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하이퍼볼릭 함수에서 보이는 그런 성질을 보인다 해서 아마 이 하이퍼볼릭 베셀 펑션이란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름 붙인 게 뭐 스퍼리컬 베셀 펑션이라는 게 뒤에 따라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쓰여요. 물리에서 쓰여요. 물리에서 다른 뭐 공학에서는 얼마나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 쪽에 중요한 그런 그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관련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이제 베셀 펑션이 쓰이는데 거기서 쓰이는 베셀 펑션은 스퍼리컬 베셀 펑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그 베셀 펑션의 그 이제 가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 함수니까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함수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이제 더구나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일 건지가 좀 그렇죠. 상상이 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요 i하고 j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이 jp의 경우는 어떻게 됐죠? jp의 x를 써주면은 이거는 서메이션 요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똑같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의 n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똑같죠. 2분의 x의 이제 2n 플러스 p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메이션 n 이퀄 0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하면서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이제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modified 베셀 펑션의 경우에는 요 분자가 지그재그가 아니고 그냥 1이에요. 그리고 뭐 분모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지그재그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던 거를 이제 이 modified 베셀 펑션에서는 다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다 더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모양일까 하는 거를 보면은 물론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i예요. i로서 이것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다 더해주니까 이게 발산해 버리죠. 그냥 베셀 펑션은 앞에서 봤지만은 이게 그 웨이브 이 파동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죠. 앞에서 우리 여기서 봤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 저기 원조 제1 베셀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 오슬레이트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띈다면은 이 modified 베셀 펑션의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냥
그래서 이런 함수는 기억하고 있으면 그 무한 급수로서 이렇게 변하는 함수 같은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은 좋겠죠. 이제 뭐 졸업해서 뭐 어디 이런 연구기관 같은데 취업을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뭐 열심히 뭐 실험하고 뭐 그냥 저 장비 나르고 뭐 단추 누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잡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그 어떤 수학적인 스킬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거 알고서 뭐 분석할 때 뭐 이런 이제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졸업생도 있었어요. 자기만 알더라. 자기만 수리물리를 들어서 그런지 자기만 알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누구에게나 다 닥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한테 이제 우연히 닥쳤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은 하여튼 자기가 이 수리물리를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봤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이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제2 modified Bessel functio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서메이션이 되는 거라서 이 지그재깅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노이만 펑션을 보면 이게 지그재깅이 됐잖아요. 저 세컨 카인드 p가 정수일 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그재깅이 됐는데 이제 이 함수는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하나 유사한 거는 x가 0으로 갔을 때 발산하죠. 그리고 아까 노이만 펑션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했는데 요 k 펑션은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한다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다시 옛날 그 이제 책을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 기억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좀 전에 얘기했던 스포리칼 베셀 펑션이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베셀 펑션의 원조 함수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베셀 펑션의 원조 함수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전에 했던 거 거기에서 요 오더가 인테저가 아니고 1, 2, 3, 4 이런 인테저가 아니고 half 인테저예요. half 인테저의 경우 그 베셀 펑션 아까 좀 전에 썼었죠.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서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뭐 j 그 p의 x가 우리가 아는 게 p니까 이것이 서메이션 걸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감마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감마의 n 플러스 p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2분의 x의 2n 플러스 p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 이제 p 대신에 n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p가 n이 되는 건데 여기 n이 이미 있잖아요. 그럴 때는 n을 m으로 바꾸면 돼요.
아니면 여기 이제 요 대신에 이걸 다 P로 해도 되고, 근데 이 책에서는 다 N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P로 했으면 요걸 P로 생각하면 돼요. 요 N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N은 요 우리 이제 베셀 펑션 요 표현에서 요 P에 해당하는 거예요. P. N이 P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수 P가 있으면은 P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X의 P승 이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 프로베니우스 시리즈에서 그 X의 인덱스를 결정해 주죠. 인디셜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 P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대신에 P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P가 아니고 P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의, 그러니까 여기 P 플러스 2분의 1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X의 2분의 1승이 들어가죠. 여기에. 그죠? X의 2분의 1 항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X의 2분의 1 항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X의 2분의 1승 항은 없어지죠. 그렇게 되고 이제 개수가 요 앞에 루트 2분의 파이가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이가 이제 3.14 나누기 2 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취한 거니까 뭐 한 1에 가까운 뭐 그런 정도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 스퍼리컬 베셀 펑션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상가함수 나누기 x 한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오더가 P면은 이제 요 P번 이제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앞에서 이건 했었죠. 그러니까 x분의 1을 하고 ddx 해서 이거 갖다 P번 하라는 얘기니까 같은 거를 이제 P번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갖고 이제 P번 이제 P회 동안 미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뭐 x분의 sin x라는 함수를. 이렇게 되는데 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한번 이제 요걸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퍼리컬 베셀 펑션을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n이 정수니까 지금 n이 정수니까는 우리가 노이만 펑션을 이제 쓸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이 노이만 펑션에서 n이 반정수가 되면은 이거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원조 베셀 펑션에서 그 마이너스 p 그게 이제 적용되는, 왜냐하면 이제 p가 정수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그걸 써도 되고 여기는 이제 노이만 펑션을 해서 세컨 카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노이만 펑션을 써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이만 펑션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우리 뭐 J의 뭐 저기 P하고 J의 마이너스 P를 이제 쓰고자 할 때 이 P가 이제 정수가 아니면은 J의 마이너스 P가 J의 P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서 이거 두 개의 결합으로 써도 되는데 뭐 그보다도 이렇게 노이만 펑션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 베셀 펑션하고 노이만 펑션을 이렇게 1차 결합해서 한켈 펑션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소문자로 쓴 거는 전부 이제 스퍼리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큰 문자로 대문자로 쓰면은 이게 이제 베셀 펑션이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은 앞에 스퍼리칼을 붙여요. 그래서 스퍼리칼 베셀 펑션이 돼요. 이제 그거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물론 함수의 모양도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요 베셀 펑션이 실수 함수니까 요 스퍼리컬 베셀 펑션도 당연히 실수 함수겠죠.
그죠? 요게 실수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실수를 곱해줬으니까 스퍼리컬 베셀 펑션도 실수 함수고 이 스퍼리컬 노이만 펑션도 마찬가지로 실수에다가 실수를 곱해줬으니까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저기 스퍼리컬 베셀 펑션의 모양 보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원조 베셀 펑션하고 차이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비교하려고 밑에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원조 베셀 펑션이고 이제 여기 라지 j죠. 라지 문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y예요. 스몰 y, 여기 스몰 j 해서 스퍼리컬 베셀 펑션과 원조 베셀 펑션을 보면 0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쭉 변화해서 요 이제 한 4 정도에서 미니멈이 나오는데 원조 베셀 펑션은 마이너스 0.4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0.2 정도예요. 그리고 그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도 다르죠. 여기는 이제 한 스퍼리컬 베셀 펑션에서는 한 4 정도에서 미니멈이 나오는데 원조 베셀 펑션은 이제 4와 5 사이, 그죠? 4를 지나서 5에 가까운 쪽에서 미니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베셀 펑션이 0이 될 때도 중요하죠. 그래서 원조 베셀 펑션은 대강 한 3 정도에서, 그죠? 대강 여기 보면은 여기 0이 되는 부분이 대강 여기 쭉 여기 내려보면은 여기죠, 그죠? 대충 한 3 정도에서 베셀 펑션이 0이 되는데 이 스퍼리컬 베셀 펑션을 보면은 대강 여기와 여기 중간이죠. 그러니까 3보다는 작아요. 뭐 대강 한 2.5 정도에서 베셀 펑션이 0이 돼요. 원조가 그러니까 원조는 대강 한 2.5 정도에서 0이 되는 거에 반해서 스퍼리컬 베셀 펑션은 좀 더 이제 큰 쪽으로 치우쳐서 뭐 한 3 정도에서 이 스퍼리컬 베셀 펑션이 처음으로 0이 되는 이제 그런 위치가 나온다 하는 거고, 노이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크기가 스케일링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의 경우는 이제 맥시멈이 0.5고 대강 한 2 정도에서 이제 맥시멈이 있었다면은 요 이제 스퍼리컬 노이만의 경우는 이제 0.25 대충 한 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요 맥시멈이 포인트도 이제 3 쪽으로 치우치죠. 맥시멈이 되는 위치도 3 쪽으로 치우쳐요. 그리고 0이 되는 위치도 물론 다르죠. 예를 들어 이쪽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스퍼리컬 노이만 펑션은 5에 가까운데 뭐 한 4.5쯤 되는데 원조 노이만 펑션은 대충 4보다 약간 작은 뭐 그 정도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다른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쓸지는 알아서 쓰면 되는데 이제 그 용도가 이제 경우에 따라 좀 틀리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제 물리학 쪽을 보자면은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R 세타 B 코오디네이트 있죠. 그러니까 스퍼리컬 베셀 펑션이니까 요 스퍼리컬의 의미는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잘 쓰인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R 세타 B죠. R 세타 B 코오디네이트에서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그리고 이제 웨이브 프로포게이션 같은 뭐 그런 문제에서 뭐 웨이브 문제라든지 뭐 바이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 물리학 분야에서 이 스퍼리컬 베셀 펑션이 많이 쓰인다 하는 거죠.